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일고 내신 분석 수학 과목을 맡게 된 김승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바쁜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귀한 발걸음 하신 거 이제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조금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좀 말씀부터 드리면,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 그 다음에 이번 신일고 기출 문항들을 좀 살펴보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지금 그리고 여기 메가스터디 성북에서 신일고 담당반을 맡고 있는 김승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번에 이렇게 2022 교육과정이 완전히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통수학 상하에서 이제 공통수학 1, 2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수학 1이 대수로 바뀌고, 수 2가 미적분 1으로 바뀌고, 미적분 1과 미적분이 이제 미적분 2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거 과목들이 이제 수능에서는 제거가 됐습니다. 이제 원래는 선택으로 기하, 미적, 확통을 보다가 요것들이 제거가 됐는데요. 뭐 요 부분은 아마 이미 방학 때 설명회 다니시면서 이미 너무 많이 들었을 부분일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확실히 개정 이전과 개정 이후에 달라진 점이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표본 집단 안에서 이 커트라인이 달라졌잖아요. 원래는 상위 1등급이면 상위 4%였고 2등급이면 상위 11%까지였는데 이제 그게 전부 묶여서 상위 10%까지가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신일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학교들은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신일고를 기준으로는요, 킬러 문항이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러면 상위 4%에서 사실 변별력이 없어졌거든요. 그 상위 4% 안쪽에서 경쟁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번에 상위 10%가 1등급으로 바뀌면서 킬러 문항의 수가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준비에서 수능에 대한 중요성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분명히 수시 준비할 때는 그냥 수능 최저 맞추는 용도였거든요. 수능은 정시 준비할 게 아니라면 그렇게 빡세게 준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내신 경쟁력이 조금 약화되면서 수시의 수능 최저가 엄청나게 강화될 거라는 예측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그래서 수능 공부도 조금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일고 1학년이고요. 요번에 객관식 20문항, 그 다음에 서답형 3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난이도로 따지면 최상의 4문제, 상의 4문제, 중의 9문제, 그 다음에 하의 6문제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문항들은 최소 상난이도 이상 되는 좀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출 수 있었던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만 조금 살펴보는, 시간 관계상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번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눈에 좀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원 그래프로 바꿔봤는데, 네, 여기 보시면 요번에 시중교재랑 교과서에서 한 60% 정도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한 13% 정도,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에서 거의 25%가량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시중교재 및 교과서 분량이 굉장히 많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변별력을 줄 만한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별력을 줄 만한 문제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 기출과 학교 프린트 문항에서 난이도 높은 문항들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요 학교 프린트가 사실 모의고사 기출문항, 그리고 그 다음에 시중에 존재하는 고난도 문제집, 예를 들면 고쟁이라든지 블랙라벨이라든지 하는 문제집들을 좀 짜깁기 한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숫자만 바꿔서 출제는 학교 프린트에서 굉장히 기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네.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14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14번 이제 객관식 14번인데요. 요게 이제 사실상 변별력을 갖춘 문항의 한 상 이상급 되는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요 14번 문항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복소수를 활용해서 이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게 이제 여기 저희 문제집에 마땅히 이거는
다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항이 아니라서 저희 자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비슷한 유사 문항을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자체 문항에 나와 있는 건데 결국 헉은 오메가의 성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로 16번 문항 한번 살펴볼 텐데, 잠시만요. 네, 15번 문항 한번 살펴볼 텐데, 이 15번 문항은요, 굉장히 전형적인 상위권 자사고들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었는데, 요거는 그냥, 요것도 이제 저희 기출 프린트, 제가 학생들한테 제공한 기출 프린트에 있는 거에서 가장 유사한 문제로 뽑아왔는데요. 요거 2차 복소수가 결국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면은 굉장히 금방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 자꾸 자, 16번입니다. 16번 2차 방정식의 근들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새로 세워봐라 하는 문항이었는데요. 요거 사실 조금 조건 제시하는 방법이 조금 낯설 수는 있었는데요. 사실 이 문항이랑 완전 동일한 문항입니다. 네, 저거를 여기 이렇게 알파, 베타를 이제 대입하는 순간 이거랑 똑같은 식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히 동일한 문제였는데 요거는 너무 전형적인 문제집에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기출이 됐었던 문항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게 신일고 프린트에 이렇게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 요 문항은 17번 문항입니다. 요거는 그냥 대놓고 요 모의고사 기출 문항을 베껴왔습니다. 네. 정말 숫자만 바꾸고 나머지는 바꾼 것도 없거든요, 별로. 팔로트 3, 팔로트 5로 바꾼 거 말고는 거의 바꾼 게 없어서요. 네. 요것도 이제 요런 거 보시면 결국 모의고사 기출 문항도 학습을 해줘야지만 좋은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9번 문항입니다. 19번 문항은 죄송합니다. 계속 두 개씩 넘어가네요. 19번 문항 보시면 요거는 조금 엄청 생소한 문제일 수 있었는데요. 요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출제가 됐다면 아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프린트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모양만 약간 달라진 상태로요. 네, 그래서 이 두 문제는요, 푸는 방법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친구 두 개를 K라고 놓고 새로 방정식을 만들어버리면, 솔직히 저는 이거 푸는데 암산으로 풀었는데도 한 30초도 안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보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이거를 풀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분명히 프린트에 기출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객관식 20번 문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객관식 20번 문항입니다. 객관식 20번 문항인데 요거는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꼭지점 위치가 특정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이미 모의고사에 전부 다 기출된 적이 있는 유형입니다. 물론 3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마주쳤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푸는지 알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을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 문제가 완전히 낯선 문제였다면 아마 좀 고득점을 받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답형 3번입니다. 단답형 1, 2번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넘어갔고요. 단답형 3번인데, 단답형 3번도 굉장히 전형적으로 이제 다항식에 관해서 추론을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항도 원래라면 그냥 기출이 되었다면 모의고사 기출에 사실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가.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게 프린트에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만 바꿔서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식만 조금 바뀐 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항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네. 요번에 원래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요번에 신일고 기출을 살펴보면서 조금 선생님들이 많이 힘을 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작년 문항들만 봐도 이제 프린트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킬러 문항을 또 제작을 하셔서 조금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주시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1등급 컷이 상위 10%로 바뀌고 나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을 뺀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들이 전부 다 보셨다시피 학교 프린트나 혹은 모의고사에 이미 기출된 사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던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험 체제가 이렇게 바뀌면서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던 문제들이 낯설진 않지만 결국 풀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념, 그런 문제들을 풀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개념을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적용을 시켜보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을 미리미리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학습을 통한 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말했다시피 이제 조금 난이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게 하는 문제들을 몇 문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 시간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뒤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 확보를 한다는 건 결국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유형 문제들, 쉬운 문제들을 조금 빨리빨리 풀어내는 훈련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기출문제와 각종 문제집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조금 두루두루 익숙한 문항들을 많이 늘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특히나 프린트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기출이 되다 보니까 학교 프린트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사실 학교 프린트들도 사실 다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라든지 학교 프린트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양한 변형 문제들이라든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일고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1등급 컷이 대략 80점대 중후반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수학치고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다음 시험은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저의 예측일 뿐이지만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난이도가 이렇게 평이하게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심화 문제도 놓치지 않는 좀 꼼꼼하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항들도 미리미리 대비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신일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제 시간표고요.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수능 출제 경향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공통수학 1이요. 특히나 신일고 어머님들이라면 이제 나중에 분명히 한 2학기 됐으면 되면 이제 정시 준비를 해야 되나? 라는 뭐 그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은 고1 내용을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요새 수능 경향이 공통수학 1 내용이나 공통수학 2 내용을 가지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들이 조금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물론 28번인데요.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8번 문항인데 28번 문항이면은 미적분 선택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고 28번이나 30번이 가장 어려운데 요 시험에서는 28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요 문항이요. 보시면 당연히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건 맞는데 이게요. 공통수학 1 내용을 조금만 도입을 해서 풀어버리면은 푸는데 3분도 안 걸리는 되게 간단한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새 수능 출제 경향성이 좀 이렇습니다. 공통수학 1이나 공통수학 2 내용, 고1 내용들에 있는 내용들을 끌고 와서 이제 미적분이나 아니면은 수투라든지 그런 내용들과 결합해서 풀게끔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신이 좀 안 좋더라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소홀히 하시면 나중에 결국 수능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메가스티 김승하고요. 여기 제 전화번호랑 이메일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추가로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